기대를 정말 많이 하셨던 상속세 개정이 다 보류됐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사이에 정말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고요. 다들 상속세, 증여세 정말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상속 증여 시에 국세청에서 내 계좌를 조회해 볼까봐 이걸 엄청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국세청에서 내 계좌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바로 상속세 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세 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를 동시에 안 받을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신고를 함으로써 향후 상속재산을 팔 때 세금을 엄청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몇 번을 반복해서 이해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상만 이해하시면 조사도 안 받으실 수 있고 세금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에게 돈이 되는 알찬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저희 씨는 최영석. 세무사님, 오늘도 굉장히 쇼킹하네요. 상속세 신고만 잘하면 상속세 조사도 안 받고 자금 출처 조사도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받고 이렇게 진행하신 분들도 많고요. 자, 상속세 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가 아주 많이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보통은 상속재산이 5억 원, 10억 원이 안 돼서 상속세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이분들은 상속세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세 신고 대리 비용이 부담스럽다, 좀 귀찮다, 상속인들 간 협의가 잘 안 됐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안 하십니다. 상속공제는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5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되고 배우자까지 있는 경우는 10억 원까지 공제가 돼서 상속재산이 그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안 나오죠. 아니, 세무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뭐 신고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상속세는 국세 중에서도 정부가 부과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납세자가 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결정할 때 무조건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없이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위의 경우처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 부동산 등은 국세청에서 알고 있으므로 부동산 금액을 시가 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은 공부상 취득 등기를 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누가 얼마의 지분만큼 가져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신고와 별개로 상속 취득 등기를 하라고 계속 연락이 올 겁니다. 세무사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만 듣고는 아직 좀 감이 잘 안 와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렇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금융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상속세를 국세청에서 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재산도 국세청에서 뭐 결정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서부터 해드리는 얘기가 진짜입니다. 저번 영상들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서 계좌를 조회해 보기 전에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자료로 금융재산 원본이 얼마인지 추정만 할 수 있죠. 이자소득은 금융기관별로 이자율이 다 다르고 예금 종류별로도 이자율이 천차만별이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상속 개시일 현재 정확한 금융재산 잔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자소득 금액이 크지 않다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상속세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 입력을 하지 않겠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제출된 것도 아니므로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도 당연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상속받은 내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주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좀만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좀 어렵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 선정은 PCI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나의 자금 출처로 인정
인정되는 금액은 나의 소득 금액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받은 금액도 포함됩니다. 즉, 상속 증여받은 금액은 나의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된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이 시세 5억 원짜리 단독주택과 3억 원의 예금이 있고요.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은 3억 원이고 기준시가라고도 하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 있고요. 단독주택은 배우자가 가져가고 예금 3억 원은 자녀 1명이 가져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만 되더라도 최소 10억 원의 상속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아주 놀라운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인 3억 원으로 상속세가 결정이 되고요. 예금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자 소득 금액 등으로 추정해봐서 상속세 조사를 할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 10억 원이 되므로 금융재산은 단독주택 3억 원을 뺀 7억 원 이상이어야 상속세가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 피상속인이 예금을 3억 원 가지고 있으므로 이자 소득 금액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우 어차피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단독주택 3억 원으로 상속세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금융재산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도 없기 때문에 금융재산은 입력을 하지 않고 종결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녀 1명이 예금 3억 원을 상속받았지만 국세청 자료상으로는 상속받은 것으로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금 3억을 상속받았지만 국세청 자료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건 처음 알아서 굉장히 놀랍긴 한데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거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녀 1명이 이 예금으로 부동산을 산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3억 원은 나의 상속받은 금액으로 국세청 전산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자금 출처로 잡히지 않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이 자녀는 자금 출처 부족액이 커 보이게 됨으로써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조사가 되더라도 괜찮겠지만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돈 말고도 증여세 신고 누락한 것들, 소득세 신고 누락한 것들이 계좌 조회를 통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조사가 돼서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겠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국세청 전산에 안 남으니까 이 돈으로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하면 오히려 내 자금 출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사가 나와버린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조사 나오면은 이것 조사되고 이것 조사되고 해서 더 곤란해진다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단독주택은 시세대로 신고할지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죠. 기준시가로 신고할지 선택해서 했을 거고요. 예금은 계좌 잔액 3억 원을 붙여서 신고했겠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해서 자녀 1명이 상속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자녀는 3억 원의 확실한 상속 자금 출처가 생기겠죠. 그럼 이 돈으로 어떤 부동산을 사더라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 선정 시 이 두 경우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되고요. 실제 예금으로 상속이 되지 않고 현금이나 수표로 가지고 있다 상속될 때도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일 때 그만큼 상속세 신고해서 국세청에서 그대로 결정이 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나의 확실한 자금 출처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세무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현금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금액을 해야겠죠. 세무사님,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살짝 어렵긴 했는데요. 이거를 이해를 하니까 진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를 저는 알았습니다. 아까 세무사님께서 단독주택도 어떻게 신고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 초반에 부동산 상속 신고를 잘하면 절세도 된다,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언젠간 팔게 되겠죠. 아주 단기간에 팔 수도 있고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게 될 때도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걸 잘만 이용하면 아주 큰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기준시가 3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5억 원에 신고한다고 해도 상속공제 10억 원이 있으니까 상속세는 안 나오겠죠. 그쵸? 아니 근데 원래 상속세는 안 나왔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안 나왔는데 굳이 몇백만 원을 더 내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똑같이 상속세가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뭐가 절세가 되는 거죠? 보통 문 PD처럼 생각하죠. 괜히 감정평가 수수료만 날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1, 200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들여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상속받은 부동산 결정 가격이 내가 나중에 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나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즉 양자의 경우 모두 상속세가 없지만 향후 이 부동산을 시세 5억 원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감정평가를 받으면 취득가액 5억 원이 돼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없게 되고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3억 원으로 결정이 돼서 양도차익이 2억 원이 되고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들여서 감정평가 받을 만하죠.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만 더 내가지고 감평을 받으면 최소 기준시가 감평가 차이인 2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전혀 안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2억 원에 대한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는 정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양도차익이 2억 원이라고 하면 주민세까지 해서 약 6천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럼 결론적으로는 100만 원만 더 내면은 6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네요.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부동산을 뭐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적은 금액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거꾸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가격을 올려버리면 더 절세가 되는 거니까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는 상속공제 이내 금액, 즉 상속세가 안 나올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율보다 양도소득세율이 더 큰 경우가 있으므로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잘 이용하면 양도소득세와 비교해서 큰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절세는 최영석. 오늘 또 한번 세무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이 세금이라는 게 공식이 아니구나, 진짜 똑같은 상황인데도 절세하는 전략이 따로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상속세 안 나올 테니까 상속세 신고 그냥 뭐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런 상황이시라면 이거 꼭 대비를 하셔가지고 훗날 더 큰 돈을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무사님 오늘 다소 어려웠지만 내용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잘만 이용하면 부동산 살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걸 파실 때 양도소득세도 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조사도 피할 수 있고요. 상속세 신고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니까 잘 고민하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였습니다.